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TPP가 타결됐습니다. TPP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를 비롯한 모두 총 12개국이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물론 TPP 협정 조인국가 12개국 중에 일본과 멕시코 이 두 나라를 제외한 10개국과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FTA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FTA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뒤졌던 일본은 TPP 협정으로 단숨에 FTA 열세를 극복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데, 어쨌든 유권자의 살아있는 의식만이 정치권을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누리당 공천 갈등, 새누리당만이 아니죠. 정치권 전반의 공천 갈등이 지금 좀 첨예하게 되고 있는데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 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제 꾸리기로 했던 공천 관련 특별기구 출범도 무산됐습니다. 이런 갈등 어떻게 봉합할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죠. 이런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죠.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한테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이 요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 대통령과 당은 일체입니다. 예. 그리고 운명 공동체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당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과도적인 그런 시련이었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도의나 예의에 어긋는 일이고 또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청와대와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함과 동시에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있어서의 총선을 둘러싼 갈등, 이러한 것들을 좀 덮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치 평론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하고 무슨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 공천제를 추진한다 이런 합의했다고 발표 안 했습니까? 예. 근데 그 발표 내용 자체가 알맹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뭘 어떻게 경선 제도를 공천 제도를 만든다든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마치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그런 약속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좀 최고위원 회의에서 좀 분위기가 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죠? 예, 혼란과 혼선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아무 기본적인 토론도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이 뭔가 합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과 혼선이 빚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조정돼 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또 언론에
이제 당원 당규에 있는 그 우선 공천 절차 있지 추천권이요. 않습니까? 지금의 우선 추천권이라든지 그런 예. 걸 또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보도가 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이 말하자면 그 좀 이런 혼란과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당원이 있고 당규가 있고 또 공론을 모아서 뭐 그걸 좀 변화를 주더라도 질서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예. 지금 명분적으로 김무성 대표 측이 얘기하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에 있어서의 추세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뭐 우리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공천권이라는 거는 정당의 고유한 권능입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천 제도를 자꾸 발전시켜서 예. 국민들에게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공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예. 공천권 자체를 그걸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정치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으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언뜻 국민들, 마음에 좀 와 닿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원리에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착하게, 공천 제도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실력자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국민의 뜻에 맞게 민주적으로 또 상향식으로 예.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공천 제도가 있지 않아요? 당헌 당규에. 예. 그거를 이제 시대 변화에 맞게 좀 더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렇게 접근해야지. 예. 자꾸 무슨 금방 혁명적으로 모든 게 다 뒤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공천과 관련되는 문제긴 하지만 어제 청와대에서 민경욱 대변인을 비롯한 2명이 사직서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땐 더 이상의 비서진이나 청와대 구성원 중에서 총선 출마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전략 공천은 없다. 자꾸 주장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출마 예상, 인구의 회자됐던 그런 분들의 출마를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엘리트들 이제 정치적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마치고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총선에 나가고 하는 거는 그건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당하고 청와대하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공천 특별기구 원래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좀 논의하기로 했던 모양이죠? 예, 그 전부터 그걸 좀 제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우리 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그런 이제 국민 예비선거 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해 놓아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당이 이제 자꾸 반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거 야당하고 합의 안 되면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공천제도 이거를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가 아직도 오픈 프라이머리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한다. 그러니 마지막 단판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석 연휴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태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은 특별기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인선 문제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위원장은 사무총장을 김무성 대표 생각하고 있죠?
이제 일단 뭐 그 안을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무총장은 이제 당무를 집행하는 총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경선 관련 규정을 이제 새로 좀 변화를 주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좀 자유로운 분이 맞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좀 조정 중입니다. 자유로운 분이라는 거는 외부 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외부 인사일 수도 있고 당내 인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어떤 기존 질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 아닙니까? 그 특별기구 일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당무를 집행하는 총 책임자가 그 맡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인재 최고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워낙 이게 갑자기 나온 이슈라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하여튼 이 좀 더 자유로운 그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좀 더 국민들 마음속에 와 닿는 이런 절차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치밀한 역량을 가진 분이 좀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특별기구에서는 어떤 거를 결정이라기보다 논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이 있어요. 단위로. 예,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이 규정을 가지고 공천을 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뭐 보궐선거도 이 규정을 가지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규정 가운데 현실에 맞게 좀 손질할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 새로운 그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그 특별기구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그냥 놔두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국민공천제라든지 이런 건 놔두고 기존에 있어 손질 봐야 될 부분만 찾아서 손질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헌 당규에 있는 공천 규정이 큰 틀에서 보면은 상향식 공천 제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50% 국민 선거인단도 만들고 배심원단도 만들고 뭐 이런 그 아주 상향식 공천 제도입니다. 다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게 전략 공천이라는 게 뭐 법률 용어나 당헌 당규에 있는 용어는 아니죠. 아닌데 거기는 뭐 우선 추천 지역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딱 좀 다른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동개혁입법, 물론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위원장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 노동개혁 입법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이라니 속아 웃을 일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토론을 하면요. 전혀 그게 사실이 그게 아니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근로자들 임금 근로자의 90%가 노조라고 하는 방풍벽이 없습니다. 노조가 그래도 병풍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없는 그 근로자들인데요. 이 근로자들을 지금 대법원에서 저성과자, 말하자면 그 업무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성과를 못 내는 이 근로자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해고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용자들이 그 노조라는 병풍도 없는 근로자들 그 판례를 빌미로 마구 해고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가지고 노동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 결과적으로 90% 비조직 근로자들 굉장한 그 말하자면 해고로부터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기본권 침해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고요. 자, 7시 29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고장차가 있습니다. 성산램프 조금 못 간 지점,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잠깐 서행이 되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도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다시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천호대교 이전부터 청담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전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서초나들목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지만 이 뒤쪽으로 한남에서 반포까지 계속해서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알고 계신가요? 실패란 떼어놓고 보면 힘든 기억이지만 모이고 커지면 자산이 된다는 사실. 실패 속에 담긴 혁신과 교훈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됩니다. 실패란 재도전의 다른 말. 지금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을 검색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달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친박계의 좌장이시죠. 새누리당 서청원 전 대표, 그리고 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그리고 호남의 중진 의원이시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뭐 이런 세 분이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거물급들이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언론을 비롯해서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30일 날 박지원 전 대표, 서청원 전 대표 다 이 대표급들이 다 만나신 모양이에요. 뭐 별건 아니었고요. 예. 우리 박지원 전 대표 의원이 요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재판 중인 사건이 1심에서는 무죄가 되는데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물론 3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위로 자리 모임이었습니다. 뭐 우리 셋뿐만 아니라 김은영 전 IOC 의원도 계셨고 신성일 전 의원 배우도 계셨고 그래서요. 신성일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성일 씨라고 아는. 다 국회에 같이 있었고 또 잘 아는 사이들이라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건 뭐 별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소주 한잔 하신 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뭐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요사이 무슨 당내 문제 갖고는 서로 얘기하지 않았고 정치 얘기가 소랑설레하고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거기서 요새 관심되는 무슨 초점적인 얘기는 한 건 없고요. 하여간 정치가 좀 메말라가고 좀 뭔가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선배들끼리도 왔다 갔다 하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전부터 다 좀 그래도 정치 같이 하시면서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죠? 친하신 분들이죠. 알죠. 다 서로 잘 알죠. 다 김원현하고 신성일 의원만 빼놓고는
그래서 나머지 저희도 셋은 또 같은 연배고 뭐 한두 살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로 친하고 뭐 어려움도 같이 겪어본 경험도 있고 다 그래서요. 공감대가 있고 서로 그래서 이 얘기를 재밌게 나눌 수 있어서 더 뭐 당이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저희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냐 그랬지만 뭐 전 서청원 대표하고는 자주 만나서 서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서로 충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여야를 초월해서 이런 만남이라는 거는 전 굉장히 좋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요. 이 야당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이거 들으셨죠? 네. 그거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 탈당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평가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요새 표현하여 유체 이탈식 표현 같은 표현을 자주 한다든가 또 그냥 자기가 당신이 필요할 때만 소극적으로 하는 그냥 그 필요한 것만 살짝 이렇게 치고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요. 아예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조건 실건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도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들 얘기해서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인데 그런 대통령이 좀 민주화되고 국민과 야당과 함께 나가는 민주적 대통령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개헌 또 그래서 개헌의 책임 총리제냐 한번 내가 책임제로 했는데 이렇게 못할 바에는 아예 대통령 정치에 관여하지 마시오. 그래서 의변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대표님, 그러나 반대로 저는 대통령 적극 참여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이 바닥에 깔리지 않았나. 또 그런 방향이 난 탈당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국민과 야당과 여당과 함께 민주적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데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는 거꾸로 문재인 대표도 그런 뜻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전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한 번만 연결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이 뭐냐? 이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참 드문데요. 뭐 그 덕분에 저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를 고를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어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경우는 임기 아주 말에 탈당을 하는데요. 벌써부터 탈당 요구가 나왔다는 것을 두고서 나름대로 배경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많은 분석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천 갈등 이런 부분을 청와대까지 연장을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자, 다시 정대철 상임고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박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던 실제로 전략적 측면은 뭐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어서의 갈등을 덮고 여당 내에서의 갈등을 청와대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전략이 일환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물론 정치인의 숨겨진 뜻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정치에 적극 관여해서 올바른 정치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지금 같이 무슨
뭐라고 그래요? 안심 투표제라고. 네, 안심 번호요. 예. 안심 번호 투표제 이런 거 국민 공천 경선제 네. 그런 것을 주장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김무성 대표에 대한 못마땅함으로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두 분이 합의해 놓은 것을 청와대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치고 빠지는 유체 이탈식보다는 적극적으로서 여야 국민 다 이렇게 함께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대통령 모습, 적극적인 대통령 모습이 저는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야당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통합행동이 결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박영선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송영길 전 시장, 민명도 의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통합행동을 결성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통합전당대회,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 천정배 의원 이런 분들도 다 함께 통합전당대회를 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기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문재인 대표 체제 가지고는 내년 총선이 힘들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 지도부로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담보되지 않는다. 어렵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뭔가 한쪽에서는 신당으로 해서 또 신당이 바깥으로 나가 있고 당선된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이런 분들이 또 세를 불려서 그 신당을 하려고 그러고 또 나가려고 그러는 분들도 덜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빅텐 그들을 표현하면 빅 텐트를 쳐서 큰 텐트를 쳐서 천정배 2012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예. 이걸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해야 총선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정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전대가 현실 좀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조기전대가 나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당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중도 우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으로 가야 된다. 장년층, 노년층까지 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장년층, 노년층의 지지가 거의 우리는 30, 35 이런 정도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운동권적 강경파가 이끌어가는 정당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느냐 지금 지원 지도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여기서 신당이라는 것이 빨리 멀리 떨어져서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가만히 있어도 신당을 한 번씩만 들어갔고요. 당을 크게 혁신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통합전대나 조기전대가 안 되면 정 대표님도 신당에 같이 동참할 생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하간 지금 야당이 이 모습 갖고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뭔가 아까 제가 방향을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뀌어 가지 않으면 큰일이다. 참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끊임없이 나옵니다. 다시 복귀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은퇴해서는 정식으로 한 입장이고 당의 입장으로도 이 복잡하게한 당에 이제 또 새로운 분을 새로운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을 붙인다는 것이 물론 총선 단계에서는 어렵고 단지 다음 대선쯤에 그를 징발하려는 그 기운이 틀림없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본인이 자진해서 복귀할 수 있을 때 그때 경선을 통해서 좋은 대통령 후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 대표님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제일 뜨거운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노벨상 시즌이 왔는데요. 네. 어제 2015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아일랜드 윌리엄 캠벨과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 중국 투요요 등 3명에게 공동 수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투요요 교수는 중국 국적자로는 처음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한 기록을 안게 됐는데요. 중국 전통 약초 서적을 연구하며 개똥쑥으로 불리는 풀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일본인도 중국인도 있는데 이번 수상과 관련해서 한국인이 노벨상을 못하는 이유에 대한 누리꾼 반응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주입교육에다 입시에 내몰리는 현실에서는 절대 노벨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응용 개발에만 돈을 쏟고 기초연구는 소홀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의견을 냈고요. 학문의 자유가 없어서가 아닐까. 창의성을 기르도록 교육 환경부터 좀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우리나라 사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속이 풀리는 사회인데 네. 그런 사회에서는 노벨상 받기 힘듭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야만 노벨상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뉴스 어떤 겁니까? 네, 한 대학 졸업생이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장학금 1,000만 원을 그대로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내놓은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예. 주인공은 올해 초 한국외대 영어학과를 졸업한 27살 박상우 씨입니다. 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성과라고 생각을 했다. 예.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하며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내가 그 친구들이 장학금 받을 기회를 빼앗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그 돈보다도 그 마음이 더 가치 있고 고맙다. 생각부터가 다르다면서 어디에 있어도 빛날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누리꾼은요. 저도 어렸을 적 후원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성인이 된 지금 10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남긴 분도 있었네요. 예. 자, 그리고 다른 뉴스 어떤 거죠? 네, 지방의 소규모 동물원의 운영 상태가 부실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피해를 동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사자나 호랑이가 햇빛이 안 드는 실내에 있거나 야행성인 박쥐가 밝은 인공 조명 아래에 전시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한 악취도 나고 우리도 좁아서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들은 동물원 개설과 운영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누리꾼들도 동물들이 무슨 죄냐면서 이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동물 학대 수준이다. 쉽게 허가를 내주는 게 문제라면서 책임질 수 없으면 손댈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고 좁은 공간 안에 스트레스 받을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원을 아마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독일일 거예요. 근데 지금 동물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원을 없애는 나라도 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10월 8일 오픈.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여기 슈퍼맨 같은 히어로를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진짜 히어로를 기다립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해외 결혼 후원으로 아이들의 히어로가 되어주세요. 아이와 하나, 2명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전화 1899-7325 1899-7325. 민호는 페이코 앱을 깔고 팀원이 5,000원을 충전했다. 버스 720원, 편의점 1,000원, 버거 3,000원을 결제하면 얼마가 남을까? 280원. 문화상품권 3,000원. 페이코 앱 깔고 팀원이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